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소.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장례식장 앞마당에서 나는 며느리를 향해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4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건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며느리 미연이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내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등어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미연아. 나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니,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니까요. 민준이는 어디 있나? 아직 자요. 어제 숙제하느라 늦게 잤거든요. 미연이 물컵을 채워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목소리도 다정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고등어를 집어들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연의 미소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고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미연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20분 동안 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야. 우리 민호는 운전도 조심스럽게 하는 아이인데.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환자분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장으로 치른 장례식 기간 동안 나는 거의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미연의 전화. 통화가 이상했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 박민호네. 생명보험금 8억이 맞고요. 언제쯤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복도 모퉁이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미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얘기를 지금?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미연이 나를 발견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응, 그래.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문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혹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손자 민준이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민준아. 아빠가 정말 죽은 거예요. 그래, 민준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비밀인데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상한 약 줬어요.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지난주에 봤는데 엄마가 아빠 커피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몸에
좋은 영양제야라고 했어요. 민준의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그런 민준아. 그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할아버지. 민준이 돌아간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미연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민준의 증언까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미연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달래려 해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젊은 시절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군대 수첩 한 권이 내 손에 잡혔습니다. 표지에 바랜 글씨로 박종수 상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나라면, 40년 전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때의 나는 달랐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후, 나는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렸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만약 미연이가 정말로 나는 군대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해.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73세의 평범한 할아버지 박종수가 아닌 전직 특수부대원 박종수 상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아침, 미연이 식탁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와 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오빠 명의로 된 부동산들과 보험 처리, 그리고 미연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용인의 땅, 그리고 8억 원의 생명보험금까지. 우리 민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나도 몰랐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아버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왜 갑자기? 아버님, 요즘 많이 깜빡스럽시잖아요. 어제도 민준이 이름을 민호라고 부르셨고 그저께는 돌아가신 어머님을 찾으신다고. 미연의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확실히 요즘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좋아요. 상속 문제나 여러 절차들을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40년 전에 배운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미연아, 치매 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아버님. 요즘 세상이 복잡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연은 정말로 나를 신경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환자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지금이 몇 시인지 말씀해 보세요. 100에서 70 빼면서 말해 보세요. 의사의 질문들에 나름 성실히 대답했지만 가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73살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어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미연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후견인. 네, 아버님의 재산과 법적 문제들을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요. 치매 진단도 나왔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잠깐, 미연아. 그건 좀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다정함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갈 계획이에요. 뭐라고? 민호 오빠도 예전에 해외 이주를 원했거든요.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도 좋고, 민준이를 데려간다고? 내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재산, 보험금, 심지어 민준이까지 모든 걸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버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모든 걸 양보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것인가요? 그날 밤, 나는 민준이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이의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73살의 늙은이가 35살에 젊은 여자를 어떻게 상대하나? 다음 날 새벽, 나는 민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8억 원의 생명보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입일이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보험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 수익자는 모두 미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조차 모르게 그녀가 모든 걸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수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러워. 미연이가 준 영양제 먹고 나서부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미연이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40년 전에 군대 수첩을 펼쳤을 때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의심되면 확인하라, 확인되면 행동하라, 행동할 때는 완벽하라.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걸 죄악시하며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수첩을 넘기다가 예전 전우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훈련받던 동료들, 그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라.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혼잣말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40년 전에 나는 달랐습니다. 적을 관찰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73살의 늙은이입니다. 체력도 없고 예전만큼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 미연아, 너는 실수를 했어. 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민준이를 건드렸거든. 나는 군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게임이다. 73세의 평범한 할아버지 박종수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직 특수부대원 박종수 상사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의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목표: 이미연 35세. 며느리의 일상 패턴과 행동 분석. 오전 7시 평소보다 20분 늦게 기상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오전 7시 15분 화장실에서 10분간 통화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3번의 짧은 문자 송신: 아버님, 아침 드세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계산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차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표정을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미세한 눈동자의 움직임, 입꼬리의 경련, 손가락 끝의 떨림까지. 40년 전이라면 이 모든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미연이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사이 나는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호의 방부터 철저히 뒤졌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수색 기법을 동원해서 서랍 깊숙한 곳까지, 심지어 매트리스 아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민호의 수첩에 적힌 더 많은 기록들. 3월 15일 또 어지러워. 미연이가 걱정한다며 병원 가자고 함. 3월 22일 위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데 왜 이러지? 4월 3일 영양제 먹고 나서 더 아픔 그만 먹을까? 4월 10일 미연이가 화냄 계속 먹어야 한다고. 마지막 기록은 민호가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양제. 민준이 말이 맞았구나. 다음은 미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지만 민준이가 가끔 내 핸드폰을 만져주면서 배운 덕분에 기본적인 조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번호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 총 17통의 통화. 지난 한 달간 변호사 사무실로 보이는 번호 8통. 그리고 의사에게 걸린 듯한 번호 3통.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노인 문제만 해결되면 완전히 깨끗해짐 받는 사람은 K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K는 누구지? 그날 밤 나는 군대 수첩을 꺼내 미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표적, 분석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목표 인물: 이미연 생년월일 1988년 추정 출생지 부산. 민호말로는 학력 이화여대 경영학과. 미확인 직업 무직. 결혼 전 직업 불명. 가족관계 부모 사망. 형제자매 없음. 본인 주장 행동 패턴 분석. 오전 7시 기상. 화장실에서의 은밀한 통화. 외출 시 항상 휴대폰 2개, 소지 하나는 숨김. 일주일에 3회 이상. 은행 방문. 민준이와 단둘이 있을 때 행동 관찰 필요. 의문점. 결혼 전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 부족. 친정 가족에 대한 언급. 회피 과도한. 생명보험 가입과 타이밍. K로 저장된 공범 추정. 인물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군.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첫 번째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든 말씀하세요. 너희 친정 부모님 산소는 어디에 있지? 순간 미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부산 쪽에 있어요.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가뵙죠. 부산 어디쯤? 나도 젊을 때 부산에 있었거든. 그게 정확한 위치는. 잘 미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민호 생명보험은 언제 가입했더라? 이번에는 확실히 동요했습니다.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작년에 가입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8억이나 되는 큰 보험을 말도 없이. 우리 민호가 그런 성격이었나? 그게 제가 권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점점 말이 앞뒤가 안 맞는군. 하지만 미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내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뭐가? 예전보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제 일정도 자주 물어보시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 의심. 무슨 의심을? 아니에요. 그냥 치매 초기에는 피해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 교묘하게 치매를 들먹이며 내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버님, 약속하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되돌아온 지금 그녀의 심리전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미연이 외출한 사이 그녀의 방을 수색하던 중 화장대 뒤편에 숨겨진 두 번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단계 완료 보험금, 수령 예정 2단계 진행 중, 노인 제거 방법 논의 3단계, 준비 아이는 어떻게 처리, 모든 문자가 K와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자 이전, 건들과 같은 방식 독성 없이 자연사처럼 이전 건들, 혈관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락방을 작전실로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미연의 사진과 행동 패턴 분석표, 그리고 K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한 단서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40년 전의 작전 기획, 능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차 목표, K의 정체 파악. 2차 목표 이전, 사건들에 대한 증거 확보. 3차 목표, 미연의 약물 입수 경로, 추적. 최종 목표 완벽한 증거를 통한 응징. 미연아,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낡은 군대 수첩의 마지막 계획을 적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이 시작이다. 잠들어 있던 40년. 이제 늙은 사자가 진짜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전, 정순이 할머니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수 씨, 당신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김철수라는 분이에요. 당신과 같은 부대 출신이라고. 김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훈련받던 동기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철수는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예리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오랜만이다. 철수, 어떻게 날 찾았지? 순이 할머니가 연락했어. 내가 위험에 처했다고. 철수는 저녁 후 사설 탐정으로 일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상황을 대충 들었어. 며느리가 아들을 독살했다는 거지. 아직 확실한 증거는 만들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직감이고. 내 직감은 예전부터 정확했거든. 그래.
이 녀석이 바로 그 김철수다. 철수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K라는 인물이야. K가 뭔가 특별한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 보통 전문 브로커가 있어. 아마도 K가 그런 역할일 거야. 철수의 분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미연이는 말하자면 실행범이고 K는 기획자인 셈이지. 이런 조직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야. 조직이라고, 종수야. 이게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거든. 철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유사한 패턴의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호도 K의 정체를 찾아야 해. 내 인맥을 동원해서 추적해보마. 철수는 몇 통의 전화를 걸더니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민기라는 놈이야. 40대 초반. 전직 의사에서 보험 브로커로 전업했어. 의사라고? 그래서 독성이 없으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약물 조합을 알고 있는 거야. 경찰도 추적하기 어려운 방법이지. 강민기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민호 장례식 때 조문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미연이와 따로 대화하던. 그렇다. 그때 미연이와 구석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남자였습니다. 확실해? 분명히 그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을 미연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미연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이나 좀 했지. 혹시 누구를 만나신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버님께서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 누구한테서? 무슨 소문? 제가 민호 오빠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신다고요? 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아버님, 정말 실망이에요. 치매가 이렇게 심하실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미연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내 아버님의 피해망상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내가 언제 피해망상을. 어제도 이상한 사람과 만나서 저에 대한 거짓말을 지어내셨잖아요. 미연이 준비한 서류에는 주치의의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였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임시로 보육원에 맡길 예정이에요. 아버님이 완치되실 때까지 보육원이라고? 안 돼. 민준이를 그런 곳에 아버님께서 정상이 되시면 다시 데려오죠. 지금은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시니까요. 그녀의 계획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민준이마저 격리시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수야. 큰일이야. 미연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언제? 내일 오전이야.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네. 철수는 즉시 반격 작전을 세웠습니다. 강민기를 직접 잡아야 해. 그놈이 자백하면 모든 게 끝나거든. 어떻게? 내가 뒤를 밟았는데 그놈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어. 오늘 밤에도 갈 가능성이 높아. 40년 전의 작전 수행 능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종수야.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해냈는지 기억나? 맞다, 우리는 그런 일들의 전문가였다. 그날 밤 11시, 철수가 찾아낸 술집에서
강민기를 찾았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기 씨죠? 놀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박민호의 아버지 박종수입니다. 그 순간 강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미연과 함께. 우리 아들을 죽인 K가 바로 당신이군요. 뭐라고요? 저는 모르는 하지만 그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맞았구나. 당신들이 몇 명이나 더 죽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강민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 여기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순식간에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우리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다. 하지만 40년 전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나. 보내 일단 물러서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죠. 강민기 씨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그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엉망이 된 내 방이었습니다. 모든 서랍이 뒤져졌고 다락방의 작전 자료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미연이 냉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저에 대해 조사하고 정말 실망이에요. 그녀 옆에는 강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벌써 연락이 닿았구나. 내일 아침 8시에 병원 직원들이 올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시죠. 민준이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아버님이 치료받는 동안은 만날 수 없어요. 민준이까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숨겨두었던 옛날 핸드폰으로 철수에게 마지막 연락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강제 입원. 민준이 납치 모든 것이 끝났다. 철수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40년 전을 기억해라. 40년 전 그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연과 강민기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늙은 사자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 궁지에 몰린 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진짜 승부다. 새벽 5시. 나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첫 번째. 교훈적이 방심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미연과 강민기는 내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은 사자는 죽기 전까지 사자라는 것을 복도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김철수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철수가 움직였구나.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 해. 지금 당장 데려가. 미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8시가 아니라 지금 바로 30분 안에 올 수 있어? 30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침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이는 법. 어둠 속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법. 먼저 미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 사이 나는 그녀의 숨겨진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민기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이 4번째니까 조심해야 해. 알아. 노인 처리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야. 보험금은 얼마나 돼? 전부 합쳐서 12억 정도. 이번이 제일 큰 건이야.
네 번째라고? 더 파일을 확인해 보니 이전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민호가 네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더 살펴보니 민준이의 위치 정보까지 발견했습니다. 강민기의 아지트로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미연이 말한 안전한 곳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구해줄게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곧 병원 차량이 올 것이고 그러면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미연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소리였습니다. 벌써 왔나? 환자는 어디 계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조용히 모셔가 주세요. 미연이 그들을 내 방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탈출 기술을 동원해서 담장을 넘었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없는데요. 뭐라고? 집안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버님, 아버님. 미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이미 골목 밖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철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잘했어. 정말 40년 전 그대로네 철수야. 민준이를 찾았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는 미연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하지만 먼저 민준이부터 구해야겠다. 어디 있는데? 강민기 아지트에 있어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걱정 마.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철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40년 전에 사용했던 것들과 비슷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구할 수 있어? 사설 탐정 일을 하면서 쌓아둔 거야. 언젠가는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 강민기의 아지트는 한적한 외곽의 창고였습니다. 2층에 불이 켜져 있어. 민준이가 저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경비는? 입구에 1명, 뒷문에 1명, 그리고 안에 2에 3명 더 있을 것 같아. 40년 전의 작전 계획 능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해. 민준이가 다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예전 방식으로 해야겠어. 분산 작전이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호흡이 맞았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수가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 나는 뒷문으로 침입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민준이가 내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한테 저를 괜찮다. 민준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민준이가 말한 내용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아빠한테 준 건 정말 독이었어요. 뭐라고?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이번엔 성공했다고 했어요. 역시 모든 게 사실이었구나. 하지만 그때 아래층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찾았다. 2층에 있어.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추적해온 것입니다. 철수 형님, 위험해. 아래에서 철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빨리 왔군. 민준아. 내 뒤에 있어. 나는 민준이를 보호하며 계단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미연이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인가? 미연아, 내가 우리 민호를 죽였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의 말을?
미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내 휴대폰에 있던 모든 것들. 그 휴대폰은 이미 없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연아,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나는 40년 전에도 항상 백업 계획이 있었거든. 그 순간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강민기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연의 휴대폰에서 찾은 증거들을 이미 경찰에 전달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미연 씨, 강민기 씨,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연쇄 보험금 살인 혐의와 아동 납치 혐의입니다. 미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미연아. 내가 틀린 게 하나 더 있어. 나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사자를 얕봤다는 거야.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냥이 끝났습니다. 3일 후 법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들을 석방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연과 강민기의 변호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변호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아동 납치 혐의는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보험금 살인 혐의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검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증거가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타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독성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독을. 할아버지 민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증인 박민준 군의 증언은 8세 아동의 기억으로 법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기는 의사 면허를 가진 정식 의료진이었고 미연과의 관계도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철수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종수야. 우리가 상대한 건 단순한 범죄자들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강민기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 판사, 검사, 경찰까지 매수할 정도의.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들이 조작된 거구나.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당한 거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미연이 법정 밖에서 우리를 보며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조차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양육권을 박종수 씨로부터 박탈합니다. 뭐라고? 할아버님의 치매와 망상적 행동으로 인해 아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준이까지. 할아버지, 민준이가 내게 달려오려 했지만 사회복지사가 막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가기 싫어요.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안 갈래요. 엄마, 무서워요. 내가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각종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재산관리 권한 박탈 통지서, 강제치료 명령서, 그리고 진명도 소송까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40년 전의 기술도, 철수의 도움도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73세 노인의 분투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종수야. 미안해,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철수도 자신을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야.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여.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원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왜 40년 전에 기술이 통하지 않았을까? 왜 모든 것이 실패했을까? 일주일 후, 미연은 민호의 보험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새 집이야. 예쁘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는 아픈 곳에서 치료받고 계셔. 한동안은 못 만나. 민준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종수야.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40년 전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거야.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배운 것은 법정에서 증명하는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종수야, 내 손자를 생각해봐. 저 여자가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민준이 그리고 이미 4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강민기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연이를 잠깐. 나는 철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나라면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민호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민준이에게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민준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도덕적 고민이나 하고 있어야 하나? 새벽 3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종수 씨입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강민기의 이전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이전 피해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연은 곧 민준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철수의 위험한 제안과 낯선 여자의 신비로운 연락 사이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 5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강민기와 미연의 피해자 유족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피해자, 이상훈의 아내 박영희입니다. 저는 두 번째 피해자, 김재호의 어머니 김순옥이고요. 세 번째 피해자, 최동욱의 누나 최미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같은 패턴으로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모두 법적으로는 패배했죠. 박영희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계속 추적했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뭐죠? 강민기의 진짜 정체와
이들이 운영하는 조직의 전모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민기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에요.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마저 벽에 붙여진 사진들을 보니 전국적으로 최소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그 중 하나의 실행범일 뿐이고 이런 여자가 전국에 10명 넘게 있어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살인 집단이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 조직을 보호하는 정치인, 판사, 경찰들의 명단도 확보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까. 김순옥 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강민기는 오늘 밤 자신의 클리닉에서 다음 피해자를 만날 예정이에요. 최미라 씨가 감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에요. 보험금 8억짜리 타겟이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경찰은 믿을 수 없고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강민기가 독을 건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동시에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는 겁니다. 나는 40년 전의 작전, 경험을 살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1팀은 클리닉 감시, 2팀은 미연 추적, 3팀은 민준이 구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밤 10시. 강민기의 클리닉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영양제를 매일 드시면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강민기가 새로운 피해자에게 약병을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죠?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증거다. 하지만 그때 강민기가 갑자기 카메라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있나? 들켰다. 동시에 다른 팀이 민준이를 구출하러 간 아파트에서 미연과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 왜 오셨어요? 미연이 차갑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왔소. 그럼 아버님도 민호 오빠처럼 되시겠네요. 그녀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연아,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당신도 곧 조용해질 텐데. 하지만 40년 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사기를 찌르려는 순간 나는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 클리닉에서는 강민기가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언론사들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강민기. 네, 죄악이 드디어 드러났다. 철수가 클리닉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나는 완벽했어. 절대 잡힐 리가 없었는데 완벽했다고?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뭐가? 피해자 가족들의 끈질긴 집념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보험금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의사 강민기와 그의 공범들이 운영한 살인 조직은 정치인과 사법부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이들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내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엄마가 이상한 약을 괜찮다. 민준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40일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못 지킨 민준이를 할아버지가 지켰다. 2주 후 새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가 완벽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피고인 강민기, 이미연 외 1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미연이 법정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원망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만약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 이미 늦었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나와 민준이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야.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40년 전의 군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종수 상사의 마지막 임무 완료. 이제 정말로 평범한 할아버지, 박종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늙은 사자는 죽기 전까지 사자라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고등어 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의 영웅이라는 주제예요. 할아버지 이야기하려고요. 민준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웅이라니.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인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았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철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종수야. 요즘 어때? 평온해. 오랜만에. 정말 평온해. 후회는 없어. 뭘? 40년 동안 숨겨뒀던 모든 걸 다시 꺼내든 것 말이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후회가 있을까? 없어. 오히려 다행이야. 왜? 40년 동안 나는 과거를 부끄러워했거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는 게 죄스러웠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그 기술들이 악을 위한 게 아니라 선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걸. 맞다. 우리가 배운 건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피해자들의 묘소에 모입니다. 박영희 씨, 김순옥 할머니, 최미라 씨, 함께 싸웠던 동지들입니다. 상훈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다. 박영희 씨가 남편의 묘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재호야, 할머니가 너 잊지 않았다. 김순옥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최미라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는 정말 잘했어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않는 정의를 우리가 지켜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민호의 묘소에 갔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늦었다.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바로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둔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한 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어.
너를 죽인 놈들을 모두 잡았어.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그리고 민준이를 잘 키울게. 내가 못해준 아빠 역할까지 함께.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어. 다락방에서 가져온 40년 전에 군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긴 거야.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진 속 젊은 전우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들이야. 함께 나라를 지킨 사람들. 나라를 지켰다고요? 그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했어. 아이에게는 이 정도로만 말해주자.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감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씨앗들이 정말 자라요? 그럼 잘 키우면 맛있는 채소가 될 거야. 아이의 작은 손으로 씨앗을 심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40년 동안 과거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정순이 할머니가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종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누나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영웅이 살고 있었다는 걸. 정순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이라뇨.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영웅이에요. 혼자서 그 큰일을 해내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정말 그랬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뜻밖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미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님께.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송합니다입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호 오빠의 사랑, 민준이의 순수함, 그리고 아버님의 신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제가 못해준 사랑까지. 함께 미연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연민, 아니면 안타까움.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몇 주 후, 민준이의 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단상에 선 민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해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그날 저녁, 혼자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너무 젊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진정한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73세의 나이에 다시 깨달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